안녕하세요. 러닝 전도사 안정은입니다. 오늘은 키르기즈스탄에 와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6월 12일인데요. 한국은 여름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생뚱맞게 너무 추워서 패딩도 여러 겹 껴있고 지금 털모자도 쓰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KBS 영상앨범 촬영을 하려고 지금 키르기즈스탄의 송쿨 호수에 와 있는데요. 오늘 촬영이 조금 일찍 끝나서 지금 4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토토의 출간 톡톡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지난 3월달에 저는 첫 책인 나는 오늘 모리셔스의 바닷가를 달린다 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도 책을 출간하고 싶은데 저는 정은님처럼 유명하지 않아서 책을 출간을 못해요. 물론 제가 유명하다는 게 아니라 저도 책을 출간하고 싶은데 저는 연락이 안 와서 출간하지 못해요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저도 출판사에서 먼저 제의가 들어와서 글을 쓴 게 아니라 책을 내고 싶어서 제가 먼저 100%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출판사에 투고를 해서 출판사와 계약을 한 다음에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책을 출간한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책을 만들고 싶다고 출판사의 문을 두드려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로 출간을 해야 되고 어떻게 책이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상세하게 초보자의 입장으로 글을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일반 공대생의 마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지금 키르기즈스탄의 송쿨 호수는 해발 3040m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서 가끔 숨을 헐떡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 친구가 폐활량이 나쁘구나 이게 아니라 고도가 높아서 숨이 자연적으로 헐떡이는 거니까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책을 출간하기에 앞서서 저도 책을 출판하고 싶어서 서점에 가보니까 책을 쓰기 위한 방법을 위한 책이 정말 많더라고요. 책을 어떻게 출판하고 어떻게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이 정말 많아서 날 잡고 서점에 가서 정말 그 많은 10권 이상의 책들을 다 읽었어요. 다 읽고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첫 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책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책이 사실 5세까지 5세까지 책이 나온 지 3개월 만에 5세까지 찍게 돼서 마케팅 방법도 제가 조금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출판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판은 2가지 출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비 출판이고 두 번째는 기획 출판입니다. 자비 출판이라고 하면 출판사 없이 그냥 나 혼자서 출판을 하게 되는 거고, 기획 출판은 출판사랑 같이 출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 출판은 여기 밑에 저는 샘앤파커스랑 같이 출간을 했는데요. 여기 아래에 하단에 출판사의 로고가 들어가게 되고, 자비 출판은 출판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출판사 로고가 안 들어가겠죠.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자면 자비 출판을 통해서 얻은 책 판매 수익은 전부 다 내가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기획 출판은 당연히 출판사랑 쉐어를 해야겠죠. 하지만 자비 출판으로 하면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서점의 매대에 다 책이 올라가 있잖아요. 사실 서점이 이 책이 잘 팔려서 이거를 올려놔야지 이게 아니라 그 자리마다의 마케팅 비용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고 많이 지나가는 매대에 있는 책은 비용이 비싸겠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개인 회사로 책을 출간하게 되면 아무래도 서점에 들어가서 입점하는 그런 가능성이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출판사랑 같이 출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출판사에서 교정 교열을 한 번 더 봐주고 또 마케팅에 대한 투자, 노력을 아낌없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2가지의 상황을 잘 따져서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출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출판사랑 같이 출판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겠지만 출판사랑 안 될 경우에는 자비 출판을 하셔도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출판사에 어떻게 투고를 하느냐인데요. 여기서 투고라는 말은 내가 가진 나의 책 원고를 출판사에 보여주면서 저는 이런 원고가 있어요. 같이 책을 출판하고 싶어요. 라고 책을 들이미는 게 투고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책을 투고하기에 앞서서 100% 완성된 원고를 투고했습니다. 이 책의 방향성과 이 책을 어떻게 출판할 건지에 대한 출간 기획서를 작성했고요. 그러면 100% 완성된 원고랑 출판 기획서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홍보 방안까지 또 플러스 저자 개인 이력과 양력까지 포함을 해서 저는 출판사에 투고를 했습니다. 보통은 흔히 출간 기획서랑 원고까지만 제출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 저는 이렇게 저자의 개인 양력과 이거를 어떻게 책을 판매하고 홍보할지에 대한 홍보 계획서를 한 10페이지 정도 작성을 해서 보냈거든요. 출판사는 회사예요. 좋은 책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수익금이 있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홍보 방향성, 홍보 계획표를 정말 상세하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출판사에서도 이 책은 판매가 가능하겠구나,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러브콜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 4가지 파일을 출판사에 투고를 했고요. 그럼 출판사에 어떻게 투고를 하느냐? 출판사에 보시면 맨 뒤에 읽어드릴게요. 샘 앤 파커스는 독자 여러분의 책에 관한 아이디어와 원고 투고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으로 엮기를 원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이메일 book@smpk.kr로 간단한 개요와 취지, 연락처 등을 보내주세요. 머뭇거리지 말고 문을 두드리세요. 길이 열립니다. 네, 이렇게 책 뒷표지에 출판사 투고를 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와 주저 없이 투고를 해도 된다는 그런 격려의 응원 메시지를 항상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서점에 들러서 괜찮아 보이는 출판사의 뒷페이지를 다 열어서 그 출판사에 이메일을 적고 약 100개에서 200개 정도에 되는 출판사에 투고를 했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결과물이 나오겠죠. 순전히 인터넷에 올라온 출판사 이메일 리스트가 없나 하시는 분들은 절대 출간하지 못해요.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책을 출간하기 위하시는 분들은 개인의 노력과 투자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공짜로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연락처를 어떻게 알지? 이것조차 도전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원고조차 쓰지 못하실 거라고 저는 엄격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출판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전보다는 당연히 시장이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보통 1세를 찍을 때는 3,000부씩 찍었다면 요즘에는 1,000부 혹은 2,000부씩 1세를 한 세 이렇게 찍게 되기 때문에 출판 시장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개, 200개 정도 되는 출판사에 투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이 정말 좋으면 1개 혹은 2개의 출판사에서 러브콜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4개의 파일을 보냄으로써 저는 감사하게도 20개 이상의 출판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고를 했습니다. 투고를 하면 여러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연락을 받는 기준은 최소 2, 3일 후부터 최대 한 달까지 연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사이면 정말 긴 기간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기다려서 연락을 받을 수 있냐면요. 큰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작은 출판사는 직원의 수가 대략적으로 2명에서 5명 정도밖에 없어서 사장이 직접 그 책을 원고를 읽어보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데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편집자가 이 원고를 읽으면 일단 편집장에게 넘어가고 또 부사장님께 넘어가고 사장님께 넘어가고 회장님께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결정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또 거대한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고심한 끝에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작은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2,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모든 연락이 다 와요. 여기서 소형이나 중형 출판사 같은 경우는 다 연락이 오는데 대형 출판사는 2주에서 한 달 사이 연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연락 온 데랑 무작정 계약을 하기보다는 한 달 정도까지는 기다려 봤다가 이제 연락이 좀 뜸해진다, 이제는 진짜 계약을 해야겠다 하는 시점부터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For YouTube. Your followers. Yes. And or From Korea. Korea. Yeah. Thank you. See you soon.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러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서 출판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한 개의 출판사라도 연락이 오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 출판사와 계약을 해야겠죠. 하지만 2개 이상의 출판사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둘 중에 어떤 출판사를 골라야 할까요? 지금 No, for YouTube. 지금 인자하신 할아버님께서 지나가십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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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나가셨습니다. 이렇게 20개가 넘는 출판사와 다 미팅을 해봤는데요. 다 미팅을 한 데에서는 또 이유가 있겠죠. 저는 출판사에서 일하는 직원도 아니고 항상 책을 쓰는 작가도 아니고 또 출판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분야에는 당연히 전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출판사 만나서 미팅을 하게 되면 출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분은 내 원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도 듣고 또 이 책을 어떻게 마케팅하고 판매할지에 대해서 조언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0분이 넘는 분들과 다 미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제가 한 출판사랑 계약을 하게 됐는지는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출판사를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같이 함께 일할 편집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집자는 내 책을 같이 만들어줄 분인데요. 이 책의 원고는 물론 제가 썼지만 이 책의 표지 디자인부터 안에 종이의 두께, 질감, 또 중간중간에 그림은 어떻게 넣을지, 글씨체는 어떻게 할지, 또 마케팅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편집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이 출판되기까지 저는 정말 매일매일 편집자분과 이메일을 보내고 카톡을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편집자가 나랑 안 맞으면 당연히 좋은 책을 만들 수 없겠죠. 우리들의 목표는 물론 한 가지예요. 좋은 책을 만들어서 판매를 많이 올려야지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성격이 다르고 컨셉이 다르고 또 원하는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면 좋은 책이 출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형 출판사라고 하더라도 편집자가 나랑 안 맞으면 그것보다는 작은 출판사라더라도 편집자가 나랑 가장 잘 맞는 편집자분과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출판 시기가 되겠습니다.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출판 계획이 1년 단위로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책을 1년 뒤인 내년에 출간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1년 동안 그 책의 트렌드도 바뀔 수도 있고 원고의 내용도 달라질 수도 있고 굉장히 1년이면 빠르게 변화되는 그런 요즘 상황이기 때문에 1년 뒤에 책을 출판한다고 하면 그 출판사랑은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출판사인데도 저는 이 책을 꼭 3개월 안에 출판을 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도
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책을 밀어서더라도 작가님의 책을 출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출판사가 있다면 꼭 그 출판사랑은 손을 합쳐서 출간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대형 출판사도 다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는데 그 짜여진 계획 안에서 한 책을 뽑아내고 여러분의 책을 넣어서 이거를 출간하기 때문에 그만큼 출판사에서도 위험 부담을 하고 여러분의 책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출판사가 있다면 믿고 같이 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판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책의 트렌드와 글의 방향성, 시기 적절하게 나와야지만 또 책 판매가 잘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출판 시기는 2달에서 3달 사이가 되겠습니다. 보통 원고를 다 투고했는데 바로 책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내가 쓴 원고는 작가 본인이 교정 규율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 번 봐왔고 또 내가 쓴 오타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교정 규율을 1차, 2차, 3차, 4차, 제차 마지막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교정 규율이 들어가고 또 표지 디자인도 해야 되고 속지 디자인도 해야 되고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담당 마케터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인쇄도 해야 되고 인쇄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 인쇄된 거를 전국 서점에 다 뿌려야 돼요. 전국 서점에 다 뿌리고 온라인 서점에도 다 뿌려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책이 나오는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2달에서 3달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인쇄와 계약금입니다. 인쇄라고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을 제가 갖게 되는 건데요. 보통 인쇄는 8%에서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은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인쇄가 8%고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인쇄가 10%가 돼요. 저는 이 책을 10%의 인쇄로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이 책이 15,000원이죠. 그럼 이 책을 한 권 팔면 저는 세금을 떼서 1,300원 정도 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이 책으로 인해서 더 이름이 많이 알려진다거나 강연을 나간다거나 그런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비싼 명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약금이라고 하면 인쇄는 출판사마다 다 달라요. 1세가 끝날 때마다 주는 출판사도 있고 혹은 1년 단위로 주는 출판사도 있고 분기별로 혹은 1년에 2번씩 나눠서 주는 출판사도 있어요. 계약금은 흔히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계약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계약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더 좋은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약금을 받는 거는 말 그대로 선인세의 개념이라서 만약에 제가 인세를 300만원 받는다고 쳐요. 근데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럼 다음 차수에 인세를 받을 때는 1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에 대한 문제보다는 인세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책을 출판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데요. 책의 종류도 정말 다양해졌어요. 저처럼 달리기에 관한 책을 출판할 수도 있겠고 다이어트에 관한 책, 아니면 요리책, 아니면 그냥 나의 삶, 일상, 에세이에 관한 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한번 살면서 내가 이름으로 된 내가 작가인 책을 한 권 출판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모두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 꿈이 책을 출판하는 거였거든요. 한 50대 정도 되면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출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나와버렸죠. 네, 게다가 책이 정말 잘 커주고 있어서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을 출판하고 나서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도 당연히 달리기도 좋아하고 활동을 많이 하긴 했지만 책이 나옴으로써 이 사람은 조금 전문가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도 있고 어느 정도 깊이도 있고 퀄리티도 있고 정말 꾸준히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게 인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니라 곁에서 오래 지켜봐 주신 분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신데, 책을 출판하고 나서 너의 성장이 더 눈에 띄게 커졌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책 출간에 대한 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 3000m 상공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팁들을 다 모두 알려줄 테니까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책을 출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로써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 이 책이 판매가 되어야겠죠. 이거는 나만 소장할 거야, 나만 읽을 거야 하는 책보다는 여러 사람이 많이 공유가 되고 또 많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출간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마케팅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을 출간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사이까지는 출판사랑 같이 책을 판매를 하시게 되는데요. 일단 초반에는 출판사의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출판사의 이름으로 서점에 좋은 매대에 여러분들의 책이 올라갈 수 있는데, 물론 거기서 꾸준히 베스트셀러가 돼서 스테디셀러가 된다면 더 이상 출판사에서 큰 비용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서점에서 좋은 자리에 올려놔 주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몇 억분의 1이라는 사실. 네, 하루에 서점으로 들어오는 책 개수만 해도 몇백 권이라고 해요. 새로 나온 책이. 그럼 내 책은 조금씩 밀려나겠죠. 네, 출판사에도 새로운 책을 계속해서 출간하기 때문에 내 책은 점점 과거 속으로 잊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앞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출판사보다도 이 책을 직접 만든 저자의 파워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책 출판을 하고 나서 홍보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 인스타그램에도 홍보를 하고 또 아는 분들께 부탁을 해서 뭐 포스팅을 부탁합니다, 뭐 리뷰 부탁합니다 해서 초반에는 책에 대한 내용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 인터넷에 이 책 이름을 검색했을 때 뭐라도 한두 개라도 뜨게 하려고 정말 많이 리뷰를 부탁했어요. 저도 인스타그램에 홍보를 했고 뭐 유튜브에도 올라갔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리뷰가 쌓이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오프라인 행사를 해서 서점에서 사인회도 열고 아니면 저자 개인으로 개인 사비를 들여서 출판 기념회 아니면 저자 북 토크쇼 이런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책을 구매해 주신 것도 있지만 책의 홍보를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 책을 거의 거진 진짜 뻥아치고 거의 한 100권, 200권 정도는 산 것 같아요. 그렇게 다 선물 나눠드리고 추천사 써주신 분들께 또 감사 인사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사게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책이 출간된 다음에 저자분께서, 저자라고 하니까 너무 설레인다. 저자분께서 정말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책을 홍보하면 당연히 그 책은 따라서 판매가 쭉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처음 책을 출간했을 때는 정말 시행착오도 많고 어떻게 책을 출판해야 되는지도 몰랐지만 이 저자는 자기 책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뚝심도 있고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게 또 출판 시장에서는 또 소문이 돌겠죠. 그러면 여기저기에서 먼저 저자님 저희랑 같이 기획 출판을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라고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출간하고 난 다음에 사실 2개의 출판사랑 다시 또 계약을 했어요. 이 책은 자기계발서 책인데요. 두 번째 책은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담긴 에세이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달리기를 인생과 비유해서 삶의 고난을 겪으시는 분들께 인생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달리기를 빌려와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자기계발서인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울 수도 있죠. 하지만 저의 두 번째 책은
그냥 조금 가벼운 에세이거든요. 그래서 러닝 전도사라는 특별한 직업을 가진 28살 안정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책이 있습니다. 세 번째 책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서울 달리기를 소개하는 전통 여행 도서가 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이 아날로그 책이 주는 여운? 아니면 이 분위기, 감정?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책을 출판하고 앞으로도 쉬지 않고 글을 써내려가고 출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었듯이 책을 출판하고 나서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하듯이 주머니 속에 꿈을 숨겨두기보다는 이렇게 꺼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출판의 문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갖고 출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러닝 전도사 안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